와머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올해 저는 짧은 여름 휴가로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다시 천천히 되돌아보자라는 주제로 경주로 2박 3일 짧은 일정을 보내고 왔습니다. 경주 여행의 첫 시작은 황리단길에 있는 황남관 한옥호텔에서 시작했습니다. 호텔 안에 한복을 빌려주는 시설도 있고 마당에서는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 한국인들에게도 혹은 외국인들에게도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라는 도시에 참 잘 어울리는 한국 호텔로 느껴졌습니다. 마당 한복판에 작은 연못에는 물고기들이 있어서 체크인을 하는 데스크에서 물고기 먹이들도 판매를 해서 낮에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모습들로 연못 주변은 항상 만원이었습니다. 첫날 숙소에서 짐을 풀고 호텔에서 도보로 5분 정도만 이동하면 세계 유산 경주 역사지구 바로 대릉원지구로 연결이 됩니다. 대릉원이란 이름은 신라시대 미추왕을 대릉에 장사 지냈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에서 딴 것이라고 합니다. 총 면적은 12만 5,400평으로 신라시대의 왕, 왕비, 귀족 등의 무덤 23기가 모여있고 고부는 모두 평지에 자리 잡고 있는 신라시대만의 독특한 무덤군입니다. 정말 서울에서 몇 시간만 이동하면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 천년의 수도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 대릉원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지만 대릉원에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경주에 와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무덤을 발굴 조사할 때 신라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금관, 천마도, 유리잔 및 각종 토기 등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 출토된 문화재의 보고인 지역을 숙소에서 이렇게 가까운 거리 그리고 넓은 평지 면적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대릉원을 따라서 10분 정도 걷다 보면 경주에서 빠질 수 없는 문화유산인 첨성대를 만나게 됩니다. 첨성대는 1962년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 높이 약 9.5m. 첨성대가 위치한 곳은 옛날에는 경주부 남쪽 월남리라고 하였고 계림의 북방 약 150에서 200m 이 근방을 속칭 비두골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 첨성대의 기능에 대해서는 조선 말기 이후 일제강점기까지도 천문대, 즉 천문관측을 하는 곳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고대 천문학은 크게 천문과 역법으로 양분됩니다. 중국의 사서에도 역지 또는 율력지와 천문지가 뚜렷하게 구별되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천문관측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역법을 만들기 위한 태양, 달, 행성의 운행을 관측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점성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바와 같이 항성의 배치로 정해진 별자리를 지방 또는 국가로 분배하였습니다. 첨성대의 석재는 화강석인데 표면에 노출된 부분은 모두 다듬어져 있습니다. 석재의 개수는 종래 365개라고 밝혀져 있으며 정상부에 앉거나 또는 누워서 하늘을 관찰하는 데 매우 편리하였다고 합니다. 그 분야에서 일어나는 재반, 천문현상을 관찰하여 국가의 기륭을 점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점성은 조선시대 말까지도 계속되었는데 고대로 올라갈수록 그 비중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인의 자연철학적인 천문관측이 국가나 왕조에는 매우 중요했으며 되도록이면 왕궁에 가까워야 했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언덕 쪽으로 이동하면 야간에 꼭 추천하는 일정으로 동궁과 월지 쪽을 추천해 주셔서 함께 이동해 보았습니다. 먼저 674년 문무왕 시절 삼국 통일을 기념하며 경주시 인안동의 신라왕궁의 별궁으로 동궁 안의 월지는 창건된 정원의 큰 몫입니다. 정사를 보는 궁은 아니고 잔치나 나라의 손님들을 모시는 기능을 하였으며 그 시기는 대개 3월 또는 9월로서
동궁과 월지의 경치가 가장 좋은 때이기도 했습니다. 이 월지와 동궁 유적은 1974년에서 76년에 걸쳐 발굴 조사되었으며 발굴 결과 남북 일치선상에 정전 내전이 배치되었고 중문에서 내전 후면까지 화랑으로 둘러져 있으며 월지 서쪽 목가에 5개의 누각 건물터가 노출되었습니다. 이 지역 역시 많은 관광 인파들이 함께 있었지만 다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시대 경주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조명을 통한 멋진 야경을 보면서 가족들과 그동안 바빠서 나누지 못했던 이런저런 편안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보로 둘러보기에 적합한 유적지였던 것 같습니다. 천년도 전에 있었던 궁의 모습과 신라인들의 뛰어난 건축미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해가 뉘웃뉘웃 지려가는 시기부터 어두워지는 야간 사이에 경주에 들리신다면 꼭 들려보실 만한 유적지로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틀째 날 아침은 경주 문무대양릉을 만나러 경주 시내에서 차를 달려 30분 정도 간포 바닷가로 향하였습니다. 이곳은 삼국 통일을 완성한 신라 제30대 문무왕을 장사 지낸 곳입니다. 바닷가에서 200m 떨어진 바다에 있는 수중릉으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듭니다. 문무왕은 당나라와 손잡고 백제를 정벌한 태종 무열왕의 뒤를 이어 21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고구려를 통합하고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 우리나라 최초로 통일국가를 완성하였습니다. 삼국사기에는 문무왕이 내가 죽은 뒤 바다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자 하니 화장하여 동해에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문무왕의 뜻을 받들어 아들인 신문왕이 바다의 큰 바위 위에 장사를 지내고 그 바위를 대왕암이라 불렀습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절을 세우고 감은사라 하였습니다. 문무왕을 장사 지낸 1년 뒤에 대왕암에서 바다에 용이 나타나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주었고 바위섬에서 자라난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나라의 어려운 일들이 잘 풀릴 거라고 해서 따랐는데 그 피리가 유명한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옵니다. 통일을 하였지만 다양한 세력들이 왕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어쩌면 문무왕은 아들 신문왕을 위해서 용이 되어 바다를 지키며 만파식적이라는 스토리로 신문왕의 권위에 힘을 실어서 통일신라의 미래를 위해 왕권 강화가 필요했음을 내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문무대양릉을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바위인 대양암은 사방으로 바닷물이 들고 나는 수로처럼 보입니다. 수로는 항상 잔잔하며 바닷물은 동쪽에서 들어와 서쪽으로 나갑니다. 잔잔한 수면 아래에 널쩍한 거북 모양의 돌이 덮여 있는데 여기에 문무왕의 유골이 뿌려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30년 전 고등학교 때 아무 생각 없이 수학여행으로 다녀갔던 불국사를 다양한 문헌을 통해 건축학적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찾아가게 되었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쓰신 유흥준 교수님의 말씀처럼 아는 만큼 보인다. 이번에는 정말 전에 보지 못했던 불국사의 진면목을 보게 된 것 같아 우리 것의 소중함을 정말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된 여정이었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토암산 서쪽 중턱에 있는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김대성의 8원으로 창건한 사찰인 불국사는 신라인이 그리던 불국 이상적인 피안의 세계를 옮겨놓은 것입니다. 불국을 향한 신라인의 염원은 세 가지 양상으로 이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법화경에 근거한 석가모니불의
또 다른 하나는 화엄경에 근거한 비로자나불의 연화장 3개인 것입니다. 불국사 건축의 아름다움은 석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국사 석축은 누구에게나 벅찬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반듯하게 다듬은 장대석으로 네모칸을 만들면서 열지어가는 것이 기본 틀인데, 그 직사각형 속은 제각기 다른 크기의 자연석으로 꽉 채우고 청운교, 백운교, 연화교, 칠보교에서 인공미를 최대한 구가있는가 하면 크고 잘생긴 듬직한 자연석을 그대로 기단부로 삼는 대담한 여유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연석 기단위로 인건석을 얹으면서 목초 건축의 그레이법을 본받아 그 자연석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인공석 받침들을 모양에 맞춰 깎아낸 솜씨는 그 기교의 절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공력의 수고로움을 감당해낸 석공의 인내심은 거의 영웅적입니다. 불국사의 경내는 석단으로 크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석단은 그 아래와 위의 세계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석단의 위는 부처님의 나라인 불국이고, 그 밑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한 범부의 세계를 나타냅니다. 석단의 멋은 소박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돌의 자연미에 있고, 대척점으로 봉렬된 2단의 석주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돌을 함께 섞어 개체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고, 굳고 굳센 돌기둥과 돌뒤로 둘러 견고한 통일과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단은 불국세계의 높이를 상징함과 동시에 그 세계의 반석 같은 굳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 도보퉁이에는 경로와 종로를 만들어서 한없이 높은 하늘을 향하여 번져가는 묘음의 위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으로 들어서자 3층 석탑인 석가탑과 다보탑을 만날 수 있으며 그 위용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두 탑은 불국사의 사상 및 예술의 정수입니다. 법화경에 근거하여 세워진 이 탑은 영원한 법신불인 다보열애와 화신불인 석가모니불이 이곳에 상주한다는 깊은 상징성을 가진 탑으로서 불교의 이념을 이 땅에 구현시키고자 노력한 신라 민족혼의 결정이기도 합니다. 석가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인 1967년 국보로 지정된 불국사 3층 석탑 사리장원구 중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보탑의 원래 명칭은 다보열애 상주측명탑이며 흔히 줄여서 다보탑이라고도 부릅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 옆에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 나란히 세워져 있는데, 이는 법화경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현재의 부처인 석가열애와 과거의 부처인 다보불이 나란히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황화암으로 만들어진 3층 석탑으로 높이는 10.29m이고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칭을 이루는 경주 불국사 3층 석탑과 전혀 다른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탑의 크기가 비슷하여 대칭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가탑의 원래 명칭은 석가열애 상주 설법탑이며 흔히 줄여서 석가탑이로도 부릅니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으로 높이는 10.4m이고 기단부, 탑신부, 상륜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탑 주변으로 연꽃무늬를 조각한 추추돌 형태의 8개의 탑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탑신부는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탑신의 모서리에는 기둥 모양인 우주가 새겨져 있습니다. 각 층의 탑신과 지붕돌이 하나의 돌로 되어 있고 기단의 높이와 탑신이 서로 알맞게 조화되어 안정된 느낌과 아름다운 비례를 보여줍니다. 석가탑에는 아사달과 아사녀와 관련된 전설이 전하고 있습니다. 백제의 석공이었던 아사달은 불국사 경내에 석탑을 만들기 위해 경주로 오게 되었고, 아사달이 신라로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자 그의 아내인 아사녀는 남편을 만나기 위해 신라로 향했습니다. 아사녀가 경주 불국사에 도착했지만 아사달을 만날 수 없었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 스님이 불국사 가까이에 있는 연못에 기도를 드리면 탑이 완성되었을 때 탑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사녀에게 전합니다. 이 아사녀는 매일 연못을 들여다보며 기도하였으나 그림자는 비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연못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얼마 후 아사달이 탑을 완성하고 아사녀를 찾았지만 아사녀의 죽음으로 둘은 결국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아사달이 만든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을 무영탑,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대웅전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국토를 표현하는 일곽의 중심을 이룹니다. 현존하는 건물은 1765년에 중창된 것이나 그 초석과 석단 등은 대체로 신라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웅전 안의 중앙 전면에는 수미단이 있고 그 위에 목조, 석가, 삼존불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주에서 마지막 유적지인 석굴암을 보기 위해 불국사에서 산속 깊숙이 차를 돌려 도착합니다. 세계 최고의 걸작품 불교 성지 석굴암. 고유한 모습은 석굴 전체에서 풍기는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신비로움의 깊이를 더해 내면에 깊고 숭고한 마음을 간직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움이 저절로 전해지는 듯하다고 합니다.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의 당시 재상이었던 김대성이 창건을 시작하여 해공왕 10년에 완성하였으며 건립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불렀습니다. 참고로 경덕왕은 신라 중기의 임금으로 그의 재위기간 동안 신라의 불교 예술이 전성기를 이루게 되는데 석굴암 외에도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황룡사종 등 많은 문화재들이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토암산 중턱의 백색의 화강암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석굴을 만들고 내부 공간에 본전불인 석가 열의 불상을 중심으로 그 주위 벽면에 보살상 및 제자상과 역사상, 천왕상 등 총 49개의 불상을 조각했으나 지금은 38구만이 남아있습니다. 석굴암 석굴의 구조는 입구인 직사각형의 전실과 원형의 주실이 복도 역할을 하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360여 개의 넓적한 돌로 원형 주실의 천장을 교묘하게 구축한 건축기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뛰어난 기술입니다. 석굴암을 만나러 가는 길은 깊은 산속으로 타박타박 걸어 들어가면서 사색을 하게 되고 누군가와의 대화보다는 묵직한 철학적인 질문인 난 누구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분주한 서울에서 일상을 잠시 잊고 석굴암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며 조금씩 산속으로 들어가는 길의 여정이 나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원숙한 조각기법과 사실적인 표현으로 완벽하게 형상화된 본존불, 얼굴과 온몸이 화려하게 조각된 11면 관음보살상, 용맹스런 인왕상, 위험 있는 모습의 사천왕상, 유연하고 우아한 모습의 각절 보살상, 저마다 개성있는 표현을 하고 있는 나한상 등 이곳에 만들어진 모든 조각품들은 동아시아 불교 조각에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특히 주실 안에 모시고 있는 본존불의 고유한 모습은 석굴 전체에서 풍기는 은밀한 분위기 속에서 신비로움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의 본존불은 내면에 깊고 숭고한 마음을 간직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자비로움이 저절로 전해진 듯합니다.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악,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더욱 돋보입니다. 현재 석굴암 석굴은 국보 제24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석굴암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사진들로 석굴암의 내부 유적의 모습을 공유드립니다. 천년의 수도 경주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가보실 만한 여행지입니다. 저는 와인을 통해 인문학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 시각으로 서양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많은 책을 통해서 접해왔지만 정작 제가 태어난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알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앞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깊이와 예술성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으로 이번 여름 짧은 경주 여행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였습니다.